봅시다. 우리가 일로 나열할 때 A끼리 또는 B끼리야. 너 이 또는에 대한 개념 알지? 수학에서. 수학에서 이 또는 뭐예요? 그렇지.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 또는 B다라는 것은 이것만 아니고 기고 둘 다 기고 이 세 가지 따져주세요 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A끼리 B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A, B가 아예 이웃을 안 하는 경우를 빼도 되겠지. 근데 그 경우 어렵거든. 그 경우 어려워요. 그렇지? A, B가 A도 이웃 안 하고 B도 이웃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재밌을 것 같아. 아, 이거 생각하지 말자. 한번 생각해보고 싶지? 갑자기 드는 생각? 생각해보고 싶긴 해. 이렇게 집어넣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근데 이 경우의 수 너무 많을 거거든. 안 할게요. 오케이? 너무 많아. 이거 왜 이렇게 섞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많아서 안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전체에서 뺄 거예요. A만 이웃하는 경우 A만 이웃하는 경우 AA B만 이웃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 더해? 둘 다 같이 이웃해버리는 경우 AA도 이웃하고 BB도 이웃하는 경우를 더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7팩, 2팩, 2팩이고 A만 이웃하는 경우는 얘 한 묶음으로 생각하니까 6팩, 2팩이고 B만 이웃하는 경우도 6팩, 2팩이고 그 다음에 A도 B도 이웃하는 경우는 5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도 묶고 B도 묶어버렸으니까. 그렇지? 이 경우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이 나눠서 하는 경우를 내가 잠깐 방금 생각해봤더냐? 아, 하지마. 왜냐면 이거 AA, B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엄청 많잖아. 그렇지? 그러면 요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돼. A 사이에 문자가 뭐 2개 들어가냐 1개 들어가냐 3개 들어가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혹시 아까쯤에 적었던 AA, BB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이거면 이 사이에 몇 개씩 들어가냐라는 것도 따져야 돼요. 생각만 해도 화나지? 하지마. 이렇게 화나는 건 얼른 지웁시다. 근데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39번 봐봅시다. 수직선 위에 P가 수직선 위에서 한 칸 또는 세 칸씩 오른쪽으로만 움직인다고 할 때 7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 우리가 이 경우의 수 셀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잘 나눠주세요 라는 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7에 도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3을 몇 번 가느냐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3이 빵번 가는 경우, 한 번 가는 경우, 2번 가는 경우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겠지. 빵번 가게 되면 1이 몇 번 있고 7번 있고 3이 한 번 가면 1이 4번 있고 3이 2번 가면 1이 한 번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는 7개가 다 똑같은 경우니까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는 5개를 나열하는데 4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지? 얘는 3개를 나열하는데 2개가 똑같은 거예요.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지? 이 경우의 수를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잘 나누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좀 빠르면 나한테 얘기해. 빨라? 빨라. 알았어. 좀 천천히 갈까? 다시 설명해 줄까? 그건 아니야? 다시 설명이라는 거 눈빛으로 선생님 강력하게 보내 레이저를. 선생님 너무 빨라요. 내 말이 조금 지금 빠를지도 몰라. 좀 느긋하다고 생각했는데 많더라고. 갑시다. A, B 도로망이 있다라는 건데 최단거리로 갈 때 지나지 않고야. 여기를 지나지 않고면 여기를 지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면 돼요. 그래요? 지나지 않고니까. 그럼 옆으로 4칸, 위로 3칸이니까 7팩, 4팩, 3팩이다 라는 건 알겠지? 그렇지? 여기에서 어떤 경우를 빼겠습니다. A에서 P로 가는 경우. 2칸이에요. 4팩, 2팩, 2팩.
그리고 곱하기 이 경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에서 여기를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지나치는 경우만 빼주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보자. 세 종류의 문자를 포함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세 종류의 문자만 포함해야지. 그러면 세 종류의 문자를 먼저 선택해야겠네. 4개 중에 3개를 먼저 선택해야겠네요. 그래요? 그 다음에 문자가 선택이 됐으면 A, B, C가 선택이 됐으면 얘가 합해서 몇 개 뽑히겠습니다. 합해서 8개 뽑히겠습니다. 3H, 8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3개 중에 5, 이거 구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렇지. 한 개씩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 개는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3개 중에 몇 개를 뽑아줘야겠어요? 5개 뽑아주어야겠습니다. 알겠어요? 왜 이 뭔 말인지 알겠냐? 잠깐 뭔가를 놓친 것 같아. 그렇지?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첫 번째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3개의 문자만 포함해야 돼. 그렇지? 3개의 문자만 포함되려면 4개 중에 3개가 되는 경우 A, B, C를 뽑거나 A, B, D를 뽑거나 이렇게 3개를 뽑는 경우 선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자들이 이게 이제 3제곱, 4제곱,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3개의 문자가 적어도 하나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3개의 문자가 이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합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합에서 8개 뽑혀야 되는데 한 개가 들어있는 거니까 3개 중에 5개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3H, 5. 오케이? 계산은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난 안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너무 좋아.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이거 뭐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3, 4, 5, 6, 7, 8,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순서가 정해졌는데 같은 게 허락이 된대요. 그럼 얘가 혹시 3, 3, 3, 6, 7 이렇게 뽑히면 3, 3, 6 이렇게 4개 뽑히면 자동적으로 나열이 되지. 그 말은 즉 여기에서 7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좀 함수랑 좀 느낌이 비슷해. A, B, C, D를 3, 4, 5, 6, 7, 8, 9로 보내겠습니다 라는 거랑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복을 해서 4개를 뽑으면 자동적으로 배열이 되겠지. 그 다음 봅시다. 이 54번 왜 했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거를 풀 때 혹시 이렇게 푼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나눠서 푼 친구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풀어도 돼요. 오케이? 근데 얘를 어떻게 접근해도 되는 거냐면 이 문제는 음화정 조건이 있고 음화정 그리고 얘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하나의 문자만 추가해서 3이라고 놔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0이면 얘 3이고 얘가 1이면 2고 얘가 2면 1이고 얘가 3이면 0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Z가 0부터 3까지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지고 있지.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무엇을 구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3H, 3을 구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잠깐 마이크 켜졌냐? 마이크 켜진 거 잘 봐야 돼. 이거 있잖아. 이거 불 들어오면 마이크 켜진 거거든. 이거 나 말해줘야 돼. 옛날에 내가 마이크를 끄고 수업해가지고 립싱크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 근데 얘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싱크가 좀 안 맞는데요? 너무 안 맞았나 봐. 나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봅시다. 얘 좀 기억해놔. 좀 괜찮은 문제니까. 교과서에 거의 대부분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봐보자.
오, 이거 훅훅 넘어가.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오답? 뒤에 많았나? 아, 여기 문제 중에 한 문제 조금 이상한 거 있더라? 어딨어? 아직 안 나온가? 아, 요거. 73번. 아니, 이게 원탁이잖아. 원탁이면 이 문제 봐봤더니, 너 이거 이상한 점 안 느껴봤냐? 이게 원탁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앉았어. 그럼 사이가, 여기도 사이고, 여기도 사이 아니야? 그지? 이게 뭐야? 이상해, 이 문제 이상하더라고. 왜 이딴 문제가 다 있어? 이건 잘못 만든 것 같지, 아무래도. 그지? 이 문제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왜 여기도 사이고 여기도 사이니까 너희는 이제 여기만 사이라고 생각하고 아 남자 한 명만 넣어볼까? 남자 두 명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었지 않냐? 근데 뭐 이딴 문제가 다 있어. 이거 잘못 만들었지. 이게 지워버려 확. 어? 아무튼 학교 통계 문제 있잖냐? 가끔 오류가 자주 나와. 뭐 고등학교는 자꾸 오류 나오는 고등학교들도 있는데 오류 나가지고 재시험 보는 학교들 많지 않냐? 근데 확률화 통계는 진짜 많아. 왜? 선생님들이 그대로 내시면 괜찮은데 살짝 바꿨더니 이런 오류들이 생겨요. 그럼 선생님한테 따져. 선생님 이것도 사이고 이것도 사이인데요? 아 그러냐? 그럼 우리 재시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좀 재밌지? 아 아무튼 봅시다. 39, 69 봅시다. 선생님 두 명은 이웃하고 남학생 두 명은 마주보고 왔는데요. 그럼 마주보는 게 더 쉬우니까 남 1, 남 2 이렇게 마주 봐버렸어. 결정이 됐지? 그러면 선생님이 앉는 방법은 여기 한 가지, 여기 두 가지. 두 가지 있어요. 선생님 자리를 바꾸는 경우 두 가지가 있네요. 그렇지? 나머지 여학생이 앉는 방법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남학생을 먼저 앉히는 게 이게 뭐예요? 순서를, 기준을 세워버리는 경우예요. 오케이? 왜냐면 이거 맨 처음에 앉힐 때 이렇게 안 나와. 남 1, 남 2 이렇게 안 나와. 어차피 똑같은 경우잖아. 그렇지? 그래서 한 가지 취급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순열에서 너희들이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 기준을 맨 처음에 세워버린다라는 게 생각보다 그게 깔끔할 수도 있거든. 이것도 한번 봐보자. 이 문제는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이 있는데 무조건 띄어서 앉는다라는 거지. 일단 여기에서 핵심은 조를 나누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분할과 분배를 배워가지고 그런 값도 했는데 너희가 이제 그 공수학 하에서 분할을 배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학생 4명을 2명, 2명으로 나누는 방법을 배웠어요. 여기에서 너희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건데 2명, 2명 이렇게 나눌 거야. 그러면 봐봐. A, B, C, D 이렇게 뽑는다라고 생각해버리면 4, C, 2에다가 2, C, 2를 곱한 게 될 것 같잖아. 그지?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어떤 경우가 있어요? 겹치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2명 이렇게 뽑아버리면 여기서 A, B 뽑고 C, D 뽑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C, D가 뽑혔는데 여기 A, B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겹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를 해줘야 됩니다? 2로 나눠줘야 됩니다. 라는 게 핵심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조를 선택하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계산 나는 못해. 니들이 해. 이거 가지만큼 있어요. 조를 나누는 방법. 그러면 2명 한 칸 띄고 2명 한 칸 띄고 2명 앉는 방법. 경우의 수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의 수에다가 이게 이제 여자를 여기에 고정시켜 버리면 남자 2명이 바뀌는 경우. 조가 바뀌는 경우 있지? 그렇지? 조가 바뀌는 경우 있어요? 2가지 있네요. 이제 여자 2명 자리 바꾸는 경우 조들이 각각 자리가 바뀌는 경우 있겠지? 이 양 사이드가 이렇게 2개가 자리 바뀌는 경우 2개가 자리 바뀌는 경우 2개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얘 세 제곱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방금 드는 생각이었거든? 이거 굉장히 내가 길게 설명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어차피 원탁이니까 여자에게 앉고 2가지. 그렇지? 이 조를 나눌 필요도 없이 그냥 남자 4명 이렇게 앉히면 되는 거 아니야? 4팩 2 곱하기 4팩 이렇게 그냥 하면 되겠네? 그렇지?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 봅시다. 그림과 같이 최대 9개의 립스틱, 오, 부자인데, 립스틱. 립스틱을 굳이 9개까지. 예영아, 립스틱 9개 있냐? 이거는 거의 애장품 수준 아니야? 아이고, 봅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기출문제야, 근데. 원형 진열대가 있다. 이 진열대에 서로 다른 립스틱 5개를 진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5개를 이제 진열을 한대. 그럼 빈자리가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래요? 빈자리가 4개야. 그러면 우리가 5개가 어떻게 들어갈까? 그 모양을 생각하는 게 무조건 첫 번째. 오케이? 한번 해보자. 우리가 빈 구멍만 색칠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 이렇게 4개가 붙어서 있는 경우. 오케이? 그 다음에 3 플러스 1이 있는 경우 있고 2 플러스 2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제 2개로 나눈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2 플러스 1 플러스 1이 있는 경우 있고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있는 경우 있어요. 오케이? 이 경우를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비어있는 공간을 생각할 건데 지금 이게 이제 4칸짜리 얘는 일단 5개 그냥 나열하면 되지. 그렇지? 얘는 5개 나열하면 되니까 5 팩토리얼 만큼 있어요. 오케이? 여기다가 곱하기 시작할 거야. 한 가지가 있거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 경우 각각 첫 번째 경우부터 하나씩 합시다. 첫 번째 경우 5 팩토리얼이 있을 거고 두 번째 경우도 우리가 이제 체크해 봅시다.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3 플러스 1인데 1, 2 여기다 놓고 하자. 지우고 또 하고 지우고 또 하고 하자. 3 플러스 1인데 3 플러스 3이 있는데 이 1이 될 수 있는 위치가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그래요? 1이 될 수 있는 게 4가지 있어요. 그래서 4가지 곱하기 5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 플러스 2는 조금 다르겠지. 2 플러스 2는 두 개가 똑같은 형태니까 2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2 플러스 2가 좀 다른 색깔로 할까? 예영아, 무슨 색깔 좋아해? 너 혼자 여자니까. 연두색? 오, 그래, 연두색 합시다. 연두색. 연두색이지? 여기, 난 연두색 했는데, 여기는 연두색이 아닌 경우가 있다. 미안. 이게 안 좋아. 알겠지? 이게 안 좋은 거야. 여기 연두색 봐봐. 이거 연두색이야. 여기 봐봐. 연두색. 그지, 연두색. 역시 연두색인데, 이게 안 좋네. 원영선생님 나중에 보면 원영선생님 보면 바꿔달라고 해. 알았지? 여기 너무 안 좋다고.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주실 분이거든. 가보자. 우리가 이제 2개 색칠하는데 이렇게 2개 색칠되는 경우 하나, 이렇게 2개 색칠되는 경우 2개. 근데 이제 봐봐. 똑같은 경우가 이제 생겨요. 이거 지우고 이렇게 색칠돼 버리면 얘랑 뭐랑 똑같아. 지금 방금 전에 색깔 다른 색깔이냐 이거? 오케이, 오, 다른 색깔. 똑같은 경우지. 돌리면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다른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이게 너희들의 핵심인 거야. 다른 경우가 몇 가지 있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2가지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 세 번째 2 플러스 2. 잠깐만. 4가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2 플러스 2는 다른 경우가 2가지가 있고 5팩. 나열하면 되겠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 플러스 1 플러스 1을 봅시다. 2 플러스 1 플러스 1은 2를 고정시켜 놓고 이제 하나씩 색칠해 봅시다. 1 플러스 1 이렇게 있겠네요. 그지? 1 플러스 1 얘도 있지? 얘도 있고 지금 여기 하나 색칠할 수 있는 경우 있으니까 3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 초? 여기 2칸 띄고 2칸 띄고 2가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3칸 띄고 1가지 있어요. 얘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6가지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뭐야? 이제 네 번째 6가지 곱하기
5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야, 이뭔 말인지 모르겠냐? 알겠어? 눈빛이. 눈빛 보고 있는데. 눈빛이, 뭔 말인가? 저 사람 왜 이렇게 빠르지? 그런 눈빛이라서. 그거 아니지? 그럼 봐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한 칸은 그냥 한 칸씩 띄면 돼. 그지? 이제 5개야? 잠오냐? 색칠금 하다 보니까 잠오냐? 아니, 색칠금 좀 잠아. 그런데 뭐 하면 돼? 5개 나열하면 돼요,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지? 5번째는 나열하면 돼요. 뭐야? 5팩 그냥 개수만 셀 걸 그랬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77번 봅시다. 1부터 8까지 자연선언식이 있는데 6장의 카드를 잠깐만. 너희들 잠깐만. 너 지금 여기다가 뭐 뽑아야 돼? 뭐 안 했네? 굿시오 곱해야지? 그지? 굿시오 곱해야지? 굿시오 곱하기 500 해주면 돼요. 그 다음 봅시다. 77번 봅시다. 1부터 8까지 자연수 하나씩 적혀 있는데 8장의 카드 중에 6장의 카드를 원탁 위에 일정한 간격을 올려놓으려고 할 때 마주보는 두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최대값이 14 이상이 되도록 올려놓는 경우의 수. 14 이상이지? 이게 생각보다 14 이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7, 8, 15 6, 8, 14 뭐야, 마주보는 최대값이 14 이상이 되도록 그리고 5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7, 8이랑 6, 8은 반드시 들어가야겠습니다 라는 거지. 이거 말고 이제 없지. 14 이상. 오케이? 이거 말고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7, 8이 들어가는 경우, 6, 8이 들어가는 경우로 나눠서 할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보면 6장을 올리는데 6장을 올리는데 7, 8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랑 6장을 올리는데 6, 8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자리가 순서가 정해져 버렸으니까 6개인데 순서가 정해져 버렸으니까 나머지 몇 개 중에 6개 중에 순서를 고려해서 4개 뽑으면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2 곱하기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문제 여기 있지. 어저께 했던 거 있어. 그대로 있어. 오, 이거 훅훅 넘어간다. 이거 너희들 어디서 봤을 건데?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어디서 봤지? 잠깐만. 이거 경우에서 말고 어디서 본 적 있지? 어디서 봤어요? 경우에서 말고 어디서 본 적 있어? 있다니까? 잠깐만, 너희 본 적 있어. 수원에서 배웠어요. 일단 경우에서 한번 풀어보고 그거 연관시켜보자. 우리가 거기서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날 뿐. 봐보자. 우리가 10계단을 오르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1계단 또는 2계단이니까 2계단이 5계단 가든가 2계단이 4번 가든가 2계단이 3번 가든가 2계단이 2번 가든가 2계단이 1번 가든가 2계단이 빵번 가든가. 그러면 이 경우에서 이제 나열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얘는 한 가지예요. 얘는 1계단이 2번 가야 되니까 4, 2니까 6팩, 4팩, 2팩. 그래요? 얘는 이제 한 칸이 4번 가야 되니까 7번 가는데 총 합쳐서 3개 같은 거, 4개 같은 거. 그럼 나머지 싹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렵지 않냐? 그럼 이제 이거 뭐냐면 이거야. 우리 계단 이렇게 계단이 있단 말이야.
맨 처음에 한 계단 올라가는데 한 가지 있어요. 그래?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계단 올라가는데 두 칸 가고 한 번 가고 두 가지 있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적자. 첫 번째 한 칸 가는데 한 가지 있고 두 번 가는데 두 가지 있어요. 세 칸을 어떻게 갈 거냐면 끝에가 두 칸 갈 수도 있고 한 칸 갈 수도 있지. 그럼 끝에 한 칸 가는 경우는 여기서 그냥 한 칸만 가면 되네? 그 전에서 두 칸 가면 되네? 그래요? 이거 무슨 수열이냐? 뭔 수열? 그렇지,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1 플러스 맨 처음에 1이고 2이고 그 다음 3 그 다음 뭐야? 이게 더 빠를 것 같냐? 5 이게 더 빠를 것 같지? 이거 이렇게 다 계산한 것보다 이게 월등히 빠를 것 같지? 이렇게 수열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혹시 시간이 내가 되면 아니다. 안 할게. 저마다항식이다 라는 게 있거든. 근데 안 할게. 저거 재밌거든. 수원에서 나오는 건데. 아무튼 봅시다. 이거 봐봐.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세는 게 핵심이에요. 얘 거쳐서 가고 얘 거쳐서 가고 얘 거쳐서 가는 경우로 나눠서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거 몇 가지?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가지. 곱하기 한 가지고. 얘 몇 가지? 5팩, 3팩, 2팩이니까 10가지. 곱하기 4. 얘 몇 가지? 5 곱하기 한 가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여기 이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느낌에 여기를 지나치는 경우랑 여기를 지나치는 경우 빼면 될 것 같지 않냐? 그지? 1번을 지나치는 경우 2번을 지나치는 경우 빼면 될 것 같잖아. 이게 왜 더 복잡하냐면 봐봐. 전체에서 1번을 지나치는 경우랑 2번 지나치는 경우 뺄 거야. 그러면 두 개 동시에 지나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거 두 번 세졌지? 그거 다시 더해야 되지. 이거 경우 더 많이 쓸 거 아니야 이거? 더 많이 되지? 더 화나잖아. 하지 마세요. 오케이? 더 화나는 거 하지 맙시다. 그러면 각각을 나눠가지고 더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이게 어려운 건데 굉장히 말은 쉬워요.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알겠지? 이렇게 구해도 돼. 혹시 한번 해봐. 난 안 할게. 그냥 114 한번 봅시다. A 지점에서 출발하여 CD 위에 어느 한 지점이라도 거쳐서 이동하는 최단 경로의 수. 그러면 여기를 무조건 거쳐야지. 여기를 어딘가는 반드시 거쳐서 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냐면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B'이라고 놓으면 A'에서 B'으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거쳐서 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렇지? 그러면 10팩, 4팩, 6팩이.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이 경우를 나누게 되면 너무 어려워. 얘 거쳐서 갈까라는 생각 해버리면 갔다가 다시 여기서 오는 경우 해야 되고, 얘 거쳐서 갈까라는 경우 해버리면 이제 얘에서 얘로 가는 경우도 있어. 그지? 갑자기 화가 나잖냐? 그래? 그러면 얘에서 얘로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이렇게 갔다가 얘에서 얘로 오는 경우를 세야 돼요. 그냥 얘를 거쳐서 가는 경우도 올라갔다가 얘에서 얘로 오는 경우 세야 되고, 여기를 거치는 경우도 올라갔다가 얘에서 얘로 오는 경우 세야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그냥 오는 경우 한 가지 이렇게 다 나눠야 돼요. 어차피 이 경우는 뭐랑 똑같냐면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랑 똑같아요. 오케이? 경우를 너희가 나눌 수 있는데
안 되면 이렇게 나눠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돼. 겹치지 않는 경우를 항상 생각하면서.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한 경우니까 이렇게 바꿔서 풀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나눠서 하는 걸 한번 해봐. 이 경우, 열로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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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이 5가지로 나눠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지금 5가지로 나눴을 때 겹치는 경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고, 빠짐없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거 너희들 생각해야 돼. 경우수 셀 때, 이거 진짜 너희들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 아이디어가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럼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세는 세는 것을 연습해 봐야 돼. 왜? 항상 문제를 풀 때마다 아름다운 풀이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문제를 풀었잖아. 지금 몇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내가 너희 숙제 다 점검하지 못하니까. 풀었는데 나는 이거 진짜 완전 복잡하게 풀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체크해서 물어보라고. 나는 물어봐도 다 상관없어요. 나는 모든 문제를 다 물어봐도 돼.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 모든 문제 다 물어봐도 되는데 그런 건 있어. 뭐냐면 너희가 질문을 했어. 근데 선생님 저는요 어딨냐? 네. 스텝 1 가면 그런 거 있지. 선생님 저는 이거 몰라요. 그럼 이건 내가 대답 안 해줄 거야. 인강 듣고 와 그럴 거야. 이거 진짜 이것도 너무했지? 그지?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물어봐도 돼요. 내가 조금 화를 내겠지만, 화는 내지 않을게. 화는 내지는 않겠지만, 그럼 이게 좀, 네가 좀 계산 좀 해볼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 다음 봐봅시다. 최단 경로의 수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거는, 봐봐요. 옆으로 3칸은 무조건 가야 되고, 위로 3칸도 무조건 가야 되는데 뒤로 1칸만 더 가면 되는 거지. 그래요? 옆으로 3칸이랑 위로 3칸이랑 뒤로 1칸 가는 경우의 수 세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얘는 뭐? 나열해 주기만 하면 돼요. 7개를 나열하는데 3개가 같은 거, 3개가 같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문제 또 있지. 아까처럼 물어봤던데. 이 문제 또 있어. 이 문제 어디냐면, 저 뒤로 가면, 가자, 여기 있다.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경우의 수예요. 이것도 똑같네. A에서 C로 거쳐 B를 가는 경우의 수네. 그러면 옆으로 2칸, 위로 2칸, 뒤로 1칸. 그러면은 5팩에 같은 게 2개 있습니다. 그지? 여기에서 뭐가 곱해지는 거예요? B, C에서 B로 가는 경우 4가지가 곱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그냥 이렇게 세. 3팩 1팩분의 4팩이 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4가지잖아. 그래서 이 개수만 세요. 나는 항상. 오케이? 이거를 이제 사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4팩, 3팩 1팩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거 봐봅시다. 그 밑에 거 재밌던데. 실제적으로 이 3개짜리 있잖아요. 3개짜리. 교과서에 거의 나 못 본 것 같거든? 사실, 거의. 내가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판단하니까. 사실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교과서가 몇 개 안 돼. 5개 정도밖에 안 돼. 이쪽 다 읽어봤어요. 왜냐면 이쪽을 왜 읽어보냐면, 아니, 나는 진짜 내신 준비하면 별것도 다 갖춰요. 내신 준비할 때는 별걸 다 갖춰. 근데 이제 너희 수능 준비할 거 아니야? 수능 준비할 때 별걸 다 갖추면 안 되거든. 다 갖추면 안 돼. 근데 까먹어. 내가 교과서 안 읽어보면 까먹어요. 이거까지 가르쳐도 되나? 생각하거든. 근데 얘들한테 그냥 항상 언급해줘. 이제 이 교과서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있어요. 학교 시험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문제집이 다 있으면. 어쩔 수 없지. 봐보자. 우리가 이제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보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그러면, 이게 문제죠. 이게. 여기만 지나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1번을 지나치는 경우, 2번을 지나치는 경우, 3번을 지나치는 경우로 나누는 게 가장 깔끔하겠네. 근데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했어, 항상. 그 문제점을 너희들이 항상 고민을 해야 돼. 어떤 고민을 하냐면, 봐봐.
일단 1번을 지나치는 경우 먼저 합시다. 1번을 지나치는 경우는 얘가 이제 몇 가지냐면 옆으로 두 칸, 옆으로 두 칸, 옆으로 두 칸, 뒤로 두 칸, 위로 두 칸. 600을 이걸로 나눈 거지? 그지? 여기에다가 1, 2, 3 곱한 거란 말이야. 그래요? 이게 이제 1번이었어요. 이제 2번 합시다. 2번. 2번인데 1번을 지나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너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야. 2번을 지나치는데 1번을 지나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얘로 가는 경우는 5가지인데 옆으로 두 칸, 뒤로 두 칸, 위로 한 칸이에요. 오케이? 근데 얘가 여기로 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이제 이리로 가면 안 되니까 1로 가서 B로 가는 경우 있고 1로 가서 B로 가는 경우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야. 그러면 A 방향으로 가서 A로 하지 말까? 한글로 합시다. 기역으로 가서 니은으로 가서 기역으로 가서 B로 가는 경우는 총 몇 가지냐면 몇 가지예요? 3팩, 1팩, 그게 3팩이지? 6가지예요. 6가지.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는 경우도 몇 가지예요? 얘는 하나, 둘, 세 가지. 오케이? 세 가지예요. 이렇게 구해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3번으로 가는 경우야. 3번으로 가는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되네. 4팩, 2팩, 2팩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가면 안 된다고? 위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지? 그래서 얘가 뭐? 디귿으로 가는 경우. 뭐? 리을으로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디귿으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리을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더해줘야겠어요? 오케이? 이건 할 수 있겠지? 그지? 봅시다. 이게 어려워. 다시 원상복귀 합시다. 118 봅시다. 야, 이 문제 나 너무 좋더라고.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언젠가 문제집에 한번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옛날에 얘기했는데 나왔어요. 오케이? 뭐냐면 얘 있잖아. 얘 경우의 수가 뭐냐면 3H4예요. 그렇지? 여기에서 다른 항 3H4예요. 그렇지? 근데 어쩔 수 있다고? 겹칠 수 있어요. 뭐? B, C만 나오는 경우가 겹치는 거야. 2H4 겹치는 경우 빼주면 돼. 그게 공통으로 세져버렸잖아. 그렇지? 잠아. 정신 차려, 정신. 그 다음 봅시다. 120번. 중복을 허락하여 세수를 선택한대. 이거 좀 재밌다. 1, 2의, 이거 잠깐만.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4제곱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0이 몇 개인가 있어. 0이 몇 개인가 있어. 중복을 허락해서 세수의 곱이래. 이게 세수의 곱이구나. 세수의 곱이래.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A개 나오고 이게 B개, C개, D개 이렇게 놓읍시다. 그지? 그래서 10 이상이 되면 얘가 결국 뭐 이상 되겠습니다. 2의 세제곱 이상이 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거듭제곱이니까 이거 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정리해봤더니 얘는 몇 개 있는지 크게 의미 없잖아. 그지? 우리한테 이제 큰 의미가 없어. 근데 이제 한 개쯤 곱해질 수 있어요. 얘가 한 개쯤 곱해질 수 있어. 근데 B 플러스 2C 플러스 4D가 뭐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3 이상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게 세 개가 이용이 되는 거니까. 너희가 이제 이거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뽑는데 이 경우가 더 빠른가 아니면 어떤 경우가 더 빠른가도 생각해 봐야 돼. 아닌 경우가 더 빠른가라는 생각해 봐야겠지. 근데 이 경우가 더 빠를 것 같아. 개수가 몇 개 안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몇 개가 이용이 되면 얘가 이제 이 16이 이용되는 개수가 가장 중요하겠네. 오케이?
16이 이용이 되는 개수가 3개고 1개고 1개고 빵개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이용이 돼버려 3개가 이용이 됐으면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경우가 와도. 근데 2개가 오는 경우도 1개가 오는 경우도 다 상관이 없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얘는 뭐 하기만 하면 돼? 나머지 3개에서 몇 개 뽑으면 돼요? 1개 뽑으면 되고, 얘는 나머지 3개에서 몇 개 뽑으면 돼요? 2개 뽑으면 돼요. 그지? 그러면 이제 16이 빵개 이용이 되는 경우만 생각할 건데,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아요? 그냥 숫자로 하는 게 더 빠르겠다. 1, 2, 4. 이렇게 나눠서 처리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더 직관적으로 잘 보이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4가 몇 개가 이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4가 이제 3개가 이용이 되는 경우 있고, 그럼 얘는 되지? 4가 2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4가 1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4가 빵개가 되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오케이? 4가 빵개가 되는 순간 나머지 경우의 수는 다 안 돼. 오케이? 다 안 되는 거지? 이건 다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경우랑 이 경우만 나눠서 처리할 건데, 이 경우만 조금 문제가 생겨요. 오케이? 이 경우는 다 되고, 어차피 이 경우는 다 되지? 그러니까 나머지 2개 중에 1개 선택하면 돼요. 그럼 이 경우만 너희가 고민해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밖에 안 돼? 2가 2개 되는 경우밖에 안 돼요. 오케이? 2가 1개 되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이 경우의 수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5분만 쉬었다 자. 우리가 이제 132번부터 한번 봐봅시다. 저번 시간에 혹시 그 전에 질문이 있으면 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주사위를 1개를 던졌는데, 주사위를 1개를 던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1부터 6까지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1부터 6까지 수가 나오는 건데 A1, A2, A3, A4, A5 이게 이제 1부터 6까지 수가 나오는 게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1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지? 그래서 중복조합이잖아. 6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개 뽑아주면 돼요. 오케이? 크거나 같다의 조건은 이렇게 이용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등호래요. 그럼 이제 뭐예요? 이 2개를 뭐 했습니다? 같은 거 취급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한 묶음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숫자를 몇 개 뽑아주면 돼요? 4개 뽑아주면 돼요. 그래서 6H4 이렇게 뽑아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봐봐, 이게 1, 2, 3으로 나온 이유가 있어요. 빼주면 돼요. 같은 경우를 이 경우에서 빼줘버리면 되겠지? 그렇지? 생각보다 간단해. 너희들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래. 6H5에서 6H4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이거를 안 순간 밑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쉬워져. 당연히 이것 또한 똑같네요. 4개인데 같은 경우를 제외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크거나 같다인 경우는 4H 6이지. 6개 중에 4개 뽑는 거구나. 6H4지. 그지? 여기에서 같은 경우 6H 얘가 같아 버리니까 3개만 뽑아주면 돼요. 3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밑에 것도 봐볼까? 밑에 거 똑같은 문제지? 좀 다르다. 이거는 이제 고민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고민해야 되냐면 이 1, 2, 3을 1, 2, 3, 4를 1, 2, 3, 4로 보낼 건데요. X에서 X로 보낼 거예요. 근데 3이 어떤 숫자가 되냐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3이 4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4는 더 작은 수가 선택돼야 되니까. 그러면 3이 뭐가 될 수 있냐면 3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F3이 3인 경우, F3이 2인 경우, F3이 1인 경우 이 3가지로 나눠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 우리가 이제 경우 세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나눠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으로 가버렸으면 이 나머지 2개는 3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돼요. 나머지 2개는 1, 2는
1, 2, 3 중에 중복을 두 개 뽑아서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1, 1 뽑았으면 얘가 1, 1로 가는 거고. 그지? 1, 2 뽑았으면, 우리가 여기서 1, 2 뽑았으면 얘가 1, 2 이렇게 가는 거고. 1, 3 이렇게 뽑았으면 1은 1로, 2는 3으로 이렇게 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3, 3 이렇게 뽑힐 수도 있잖아. 그럼 1도 3으로, 2도 3으로. 오케이? 뭐라고? 그렇지. 그러네. 부산이 제일 크네.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구나. 미안. 너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 미안해. 내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안. 이게 이렇게인 줄 알았네. 미안. 그러면 F3이 4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로 나눠줘야겠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F3이 4로 가는 경우는 4개 중에 2개 뽑아주면 돼요? 4, C인데. 그러면 4가 될 수 있는 경우 이제 몇 가지? 3가지. 오케이? 곱하기 3. 그 다음에 얘가 이제 3으로 갔으면 이제 뭐예요? 3개 중에 2개 뽑아주면 되는데. 그지? 4가 갈 수 있는 경우 2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로 갔으면 2개 중에 2개 뽑아주면 돼. 왜 C냐? 미안.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이 H 2개 중에 2개 뽑으면 되지? 그 다음에 4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경우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일일이 숫자를 나눈 다음에 다시 또 배열하는 경우. 오케이? 이 경우가 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봐봅시다. 이것도 봐볼까? 이거는 기출문제 같은데. F3이 6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임의의 이거이면 이거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 자체가 2, 3 똑같은 얘기지? 4, 5를 대응시키는데 4, 5, 6, 7, 8, 9까지 대응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크거나 같은 수로 가야겠습니다. 라는 거지. 원래 이 조건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이 조건이 없다면 이렇게 처리해 주면 돼요. 6개의 숫자 중에 4개를 뽑아주면 돼요. 그렇지? 근데 이 조건이 추가됐네요. 3은 6이 최대값이야. 3이 갈 수 있는 게 6이 최대값이에요. 그래요? 6이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경우를 나누어서 해주면 되겠어요? 아니지? 잠깐 아예 이것만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숫자가 아니니까 이게 6H4를 구할 필요도 없었네. 3의 F3이 뭐가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F3이 뭐가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 F3이 뭐가 되는 경우? 6이 되는 경우. 이 경우로 나누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할 수 있겠지? 넘어갑시다. 그 다음 봅시다. 잠깐. 그 마이크가 혹시 켜졌나? 저번에 말해줬지? 위에 노란불이 들어오면 마이크가 켜진 거야. 들어왔어? 오케이. 며칠 전에 내가 마이크 안 끄고 1시간 반 동안 소홀해버렸어. 그 언제 다시 촬영할까 지금 엄청 고민이거든. 내 문제풀이는 절대 촬영 안 하거든? 근데 개념 강의는 다시 촬영해요. 개념 강의 다시 촬영해야 돼. 오늘 밤에 끝나고 하려고. 봅시다. 우리가 흰 바둑돌 6개하고 검은 바둑돌 8개가 있어요. 일렬로 나열한다고 할 때 색의 변화가 4번 일어나도록. 이 문제 있잖냐. 이 문제 그 기출문제들로 나온 적이 있고 EBS에서도 잘 나와요. EBS 잘 나와. 맨 처음에 EBS 등장했는데 그 다음 봐보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 흰색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검은색이 있단 말이야. 이제 색이 한번 바뀌었지? 흰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어요. 아직 색이 몇 번 바뀌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바뀌었네요. 그 다음 흰색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색이 네 번 바뀐 거예요. 당연히 어떤 경우도 있을 거냐면 검정색, 흰색, 검정색, 검정색이 아니고 흰색, 검정색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흰색을 집어넣어주고 검은색을 집어넣어주는데 뭐만 결정하면 돼요? 개수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흰색의 개수를 A, B, C로 놨더니 이 합이 몇 개가 되겠습니다? 6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A는 1개 이상이 될 것이고 B도 1개 이상이 돼야 되고 C도 1개 이상은 돼야 돼요. 1개 이상이 돼야만이 색깔이 바뀌는 형태가 될 테니까. 그래요? 당연히 무엇도 있냐면 검은색도 있겠네요. X 플러스 Y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X도 1보다 더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중복조합이네. 그렇지? 이게 이제 3H 뭐가 돼요? 3이 되는 거고. 얘는 2H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겠어요. 당연히 똑같은 방식으로 밑에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흰색 먼저 출발하는 경우, 검은색 먼저 출발하는 경우.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문제 애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 142번. 수능 특강에 3년 전에가 나왔었는데 학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었어요. 3년 전 확률과 통계 문제 봐보면 이 문제 상당히 많을 거예요. 고3 확률과 통계 문제들. 그 다음 봐봅시다. 이제 스텝 3 봅시다. 스텝 3 봤더니 8개 색을 모두 이용하여 색칠하는 경우의 수예요. 이건 똑같은 거 나누려고 생각하면 진짜 깝깝해. 왜냐면 일단은 얘가 어떻게도 돌아가냐면 이렇게도 돌아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사면체가 있으면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이건 전육면체. 없어. 우리가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 대각선을 하자.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렇지? 이거 돌아가지?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돌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돌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돌려도 똑같은 게 너무 많지. 오케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그냥 기준으로 세우는 게 가장 깔끔해. 오케이? 그냥 한 가지 색을 돌려도 다 똑같으니까 한 가지 색을 이 한 면에 칠해가지고 일단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무 색이나 칠해도 되지? 그지? 한 가지 색을 그냥 칠해버릴 거예요. 나는 녹색 좋아하니까 녹색 칠할게요. 여기도 녹색. 오케이. 이걸로 칠하자. 한색 녹색 칠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준이 하나 설정이 됐는데 이것도 문제야. 뭐가 문제냐면 기준이 하나 설정이 됐잖아. 근데 봐봐. 얘가 이쪽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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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이제 맨 밑에 방에 깔릴 건데 어디가 또 옆에가 기준이 될 건지라는 것도 생각해 줘야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밑면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면 중에 한 면을 선택해 주던가 아니면 얘 정확히 이 어떤 거? 반대쪽. 그지? 정반대쪽 면을 한 색을 칠해 주던가. 오케이? 그래서 색칠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 색깔이 됐으면 그 반대쪽에 칠해지는 개수가 더 쉽겠네. 그지? 반대쪽에 칠해지는 개수는 총 몇 개가 있겠습니다? 7개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개가 되면은 이 옆에 3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순열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원순열이 되게끔 하면 이 옆에 칠하는 3개의 색깔을 뽑아줘야겠네요. 그래요? 그 다음에 나열하면 원순열이니까 이 팩이에요. 오케이?
이게 이제 어떤 면을 칠하는 경우냐면 이면, 이 뒷면. 이 세 개의 면을 칠하는 경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나머지 세 개 가지고는 그냥 어쩌면 돼요? 나열해주면 충분해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옆면을 한번 칠해볼까? 아, 이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옆면 칠하는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칠팩을 한 다음에 칠팩을 하면 같은 경우가 몇 개 있을 건가 라는 거잖아. 옆으로 세 칸만 돌리면 되니까 세 개 있을 것 같나? 세 개 있을 것 같냐? 그렇지? 세 칸만 돌리면 되니까 세 개 있을 것 같지?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3, 2. 세 개 있을 것 같은데? 딱 세 개, 똑같은 거 세 개 있을 거 아니야? 칠팩하면. 그렇지? 이렇게 지금. 아, 개인정보가 보이네. 봅시다. 도형이 있나? 없다. 정팔면체는 없다. 이거 뭐야? 정팔면체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기분 나쁘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정육면체지. 아, 정팔면체 없다. 정팔면체가 있으면 써보고 싶긴 한데 없네요. 그러니까 3팩으로 나눠주면 7팩 한 다음에 같은 경우가 3개 있겠잖아.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그렇지? 3팩으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봐봅시다. 145번 봅시다. 중간에 또 질문 있으면 얘기해. 거기 저번에 질문 안 한 거 있으면. 145번 봅시다. 252번째 오는 것 골라주세요 라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 군수열이랑 좀 느낌이 비슷하지. 조금 비슷하다라는 게 보여요. 그렇지? 개수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1개짜리는 몇 개 있고 2개 있고, 2개짜리는 몇 개 있고 2의 제곱개 있고, 3개짜리는 2의 세제곱개 있어요. 그럼 252가 언젠가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너희들이 대충 알아. 2의 4제곱 16, 2의 5제곱 32, 2의 6제곱, 2의 6제곱 뭐예요? 64. 2의 7제곱 해버리면 얘가 128이잖아. 근데 얘가 128이면 이거의 합이 126이지. 126이야. 우리 이거 좀 재밌는데, 이거 좀 재밌거든? 이게 숫자의 특징이 있어. 이게 거듭제곱은 좀 특징이 있어. 너희들이 바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1부터 더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등비수열 합이잖아. 우리 수원 다 배웠지? 그지? 수원 배웠어요? 등비수열 배웠어요? 오케이. 등비수열 그냥 쓸게요. 2의 n제곱까지 합은 2-1의 첫 항이 2고 2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에요. 2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 등비수열 합이에요. 그러니까 2의 n제곱에서 1 뺀 거야. 이게 항이 7개 있으면 2의 7제곱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거 숫자 마이너스 1이 이 앞에 것들의 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도 뺐으니까 결국 이게 12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겠지? 이제 느낌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라는 사실 알았으면 252번째 뭐가 될 거냐면, 이거 다 더하면 뭐예요? 254번째지. 마지막이 254번째. 이 숫자가 뭐가 될 거냐면 333333 3, 그지? 총 7개. 그럼 이거 바로 전께 3333331. 이거 직전 께 3333313.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254, 253, 252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군수열 느낌이랑 비슷하지? 수열도 잘해야 되네, 확통 문제 풀려면. 이거 확통 문제냐? 이제 아닌 것 같지? 이제 수열 문제 같이 생겼는데
이게 뭐 확통 문제야. 실험 확통 문제야. 실험 문제지. 아, 좀 기분 나빴어요. 그 다음 봅시다. 혹시 이 문제 이렇게 풀었냐? 1 적어가지고. 이렇게 안 풀었냐? 1? 최단거리? 여기? 그렇지. 이거 111 이렇게 푸는 거지. 이런 문제는 너희들 지금, 이거 경우 나와서 풀고 있으면 제가 깎아버릇이야. 3, 4, 5. 답안지는 당연히 다, 경우가 나눠져 있겠지. 근데 이제 여기는 3가지야. 그지? 7가지. 여기는 7가지야. 그럼 12가지, 19가지, 18가지, 37가지. 여기까지 37가지야? 여기서 이제 또 보내는 거지? 여기서 37 적고 있으면 진짜 깝깝해. 솔직히 그러지 마. 알았지? 37 가고 있다. 라면 여기도 37. 이게 뭐냐, 74. 계산이 빠르면 해도 돼. 74고, 111. 오케이. 오, 계산 빨라. 뭐지? 185. 오, 185가지. 이렇게 찾아도 돼요. 이렇게 찾아도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다시 또 1로 보내야지. 111, 123, 2, 5, 5.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37 곱하기 5. 이렇게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아, 너희 얼굴이 좀 나와도 되지. 저기 지각이 가지고 동영상 촬영 좀 되거든. 좀 나와도 돼? 저기 동영상 촬영되고 있잖아. 잠깐 나와도 돼? 동의를 얻었어 내가. 아동에 대해서는 뭐 동의 얻어야 된다고 그대로 동의 얻었지. 나중에 뭐라 하면 안 돼?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아니, 나는 구독자가 별로 많지 않아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는데. 가봅시다. 149번.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A지점 출발해서 B지점 따라 좌회전을 2번만 하여, 좌회전을 2번만 하는데, 좌회전이 한 번 이렇게 가면은 다시 이렇게 돌을 수는 없겠지. 그렇지? 좌회전을 2회만 하여 가는 최단거리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좌회전 한 번 했으면 어디선가 또 좌회전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좌회전한다 라는 것은 이 옆으로 갔다가 위로 가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지. 이게 몇 번 있어야 돼요? 2번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가 이제 옆으로 몇 번인가 나열할 건데, 총 5번을 나열하고, 위로 몇 번을 나열하냐면 4번을 나열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몇 번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2번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2번 있으면 다른 경우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돼? 이 짝에 있거나 이 짝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 묶음을 만들 수 있는 경우를 구해 봅시다. 오케이? 이 묶음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이거 경우 좀 나눠진다. 왜? 이거 한 칸이랑 3칸짜리가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이렇게 생길 수 있지? 그리고 한 칸 옆으로 위로 2칸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묶음이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이 옆으로 가는 게 어떻게 나열되든, 이 3개가 어떻게 나열되든 좌회전하는 경우는 꼴랑 2가지.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뭐야? 얘는 이제 경우의 수가 뭐가 돼요? 일단 다른 게 2개, 같은 게 3개예요. 500, 300, 30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같은 게 3개, 같은 게 2개예요. 그렇지? 500, 200, 20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2가지 경우를 뭐 해주면 되겠습니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집어넣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요거 진짜 칼라가 너무 좋아. 이거는 내가 매번 푸는데, 매번 어떻게 푸는지 사실 난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매번 어떻게 푸는지 기억이 안 나. 대충은 알아. 근데 한번 봐보자. 내가 가끔 다 또 외운 문제도 있는데, 가끔 다 또 외운 문제도 있거든? 근데 멍청해가지고 요즘에 잘 안 외워져. 펭귄 3마리. 펭귄 너무 귀엽지? 펭귄 아니네? 펭귄 3마리 아니냐? 맞지? 펭귄 3마리, 곰 4마리, 순서대로 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이거야. 같은 상자에 담겨있는 인형은 왼쪽에서부터 작은 건, 이게 이제 곰은 곰끼리, 펭귄은 펭귄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 두 번째 펭귄은 두 번째 곰 인형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펭귄은 두 번째 곰 인형보다 왼쪽에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펭귄을 이제 동그라미로 나타낼게요. 이렇게 있고, 곰을 네모로 나타낼게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는 몇 번을 시행착오를 해봐야 돼요. 몇 번을 시행착오는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일단 1, 2, 3은 순서가 정해졌고 1, 2, 3, 4가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뭐 전체 경우의 수는 7팩인데 3팩, 4팩 하면 될 것 같잖아. 여기서 뭘 뺄까라는 고민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어떤 경우를 빼면 돼요? 어떤 경우를? 나 이렇게 한 번도 푼 적 없는 것 같아. 이는 펭귄이 네모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를 싹 빼버리면 돼요. 잠깐만.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싹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이 경우가 더 쉬운 것 같은데? 잠깐만. 이 경우가 더 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곰이 있는데 펭귄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많구나. 많네. 여기 있는 경우, 어디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이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 여기 들어가는 경우, 여기 들어가는 경우로 나눠져요. 그렇지. 이 세 가지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네요. 이 경우로 맨 처음 시작했으니까 먼저 이 경우부터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봅시다. 곰이 이제 여기 한 마리 있을 것이고 이렇게 돼요. 펭귄이 어디에 들어가는 경우냐면 펭귄이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를 해볼 거예요. 두 번째 펭귄이. 그러면 이야, 이거 경우의 수 많은데? 경우의 수 많은데 그래도 해볼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펭귄이 여기 들어가는 경우, 여기 들어가는 경우, 여기 들어가는 경우 세 가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펭귄이 여기 들어가는 경우, 여기 들어가는 경우, 여기 들어가는 경우 세 가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3 곱하기 3이네요.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펭귄이 이제 어디 있는 경우 할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경우를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펭귄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 바로 앞에 3하고 2 사이, 2하고 1 사이, 1 앞에. 네 가지 있어요. 세 번째 펭귄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이 바로 뒤에, 4 뒤에. 그래요? 세 번째 펭귄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4 곱하기 2만큼 있겠습니다. 라는 거겠네. 그 다음에 4 뒤로 해보자. 4 뒤에. 4 뒤에 있는 경우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펭귄이 있을 수 있는 위치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고. 세 번째 펭귄이 있을 수 있는 위치가 딱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합을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9, 8, 5니까. 9, 8, 5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이거 말고 다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가 이제 아니라면 어떻게 이제 하면 돼요?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원래 이제 이 사건을 이용해서 처리했고 원래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처리하겠네. 이거 지워버립시다.
이때 공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았는데 없네. 이 곰보다 펭귄이 더 앞에 있는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곰이 이제 일단 있어. 곰이 1, 2, 3, 4. 근데 이 경우가 더 쉽다. 펭귄이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로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게 훨씬 쉬워요. 그러네. 아, 그래서 경우에서 이제 셀 수 있겠지. 똑같은 경우니까 하나씩 해볼까? 펭귄이 어디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아, 1번에 들어가는 경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1번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있어요? 1 곱하기 5 만큼 있습니다 라는 거네. 그 다음에 펭귄이 어디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해봤더니 1번이 들어가는 경우는 2가지, 3번이 들어가는 경우는 4가지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지? 이게 더 쉽네.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봐봐.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스텝 3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경우를 나누세요? 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경우의 수가 어려운 이유는 잘 나누는 게 힘들어. 오케이? 그, 경우의 수가 어려운 이유는 다 하나야. 그 하나를 다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다 세야 되거든? 그럼 하나가 겹쳐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를 빼고 세버렸어. 그럼 틀릴 거예요. 안타깝냐? 그것만 해도 잘하세요. 오케이? 그것만 해도 잘해야 돼. 그럼 한번 해봅시다. 1사가 될 수 있는 홀수는 하나, 둘, 셋. 나눠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1, 2, 3, 4, 5를 보내는 건데. 잠깐만. 치역이잖아요, 치역. 홀수가 하나, 둘, 셋. 어차피 똑같네. 오케이? 그러면 1, 4가 1, 3이 되는 경우, 1, 7이 되는 경우, 3, 7이 되는 경우, 1, 1이 되는 경우, 1, 3이 되는 경우, 1, 7이 되는 경우. 그렇지? 3, 3이 되는 경우, 3, 7이 되는 경우, 7, 7이 되는 경우. 총 6가지 경우를 나눠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한 가지고, 여기 뒤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는 5가지지? 그 다음에, 1, 3 사이에 있는 수가 3개인데, 3개 중에 2개 뽑아주면 되고, 얘는 나머지 3보다 크거나 같은 게 3개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2하고 7이니까 그 사이에 숫자 5개 있지? 포함해서. 2개 뽑아주면 되고, 1개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다 해가지고, 더해주는 거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일일이 나눠줘서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오, 문제 많다, 해.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기출자가 안 적혀있지? 교육중 기출은 기출이 취급 안 한가 봐. P에서 Q에서 좌회전과 우회전이 되지 않는데, P에서 좌회전하고, Q에서 우회전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이거 111도 풀 수 있어요. 이거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11111, 1111,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어이구. 3가지, 4가지, 5가지. 그렇지? 근데 얘는 1로 가거든. 6가지는 돼. 10가지가 돼요. 오케이? 근데, 이거 111로 안 풀리구나. 111로 안 풀려. 왜? 이거 지금 너무 애매하지? 봐봐. 여기까지 가는 경우 수 몇 가지예요? 지금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야, 3가지. 얘는 3가지야. 왜 이렇게 못 가거든? 그렇지? 이렇게가 밖에 못 가요. 이렇게가 안 돼. 얘로 들어와서 얘로 나가는 경우가 안 돼. 그래요? 여긴 10가지가 맞는데, 여기는 3가지예요, 3가지.
얘가 이제 우회전이 안 되니까. 우회전 맞지? 잠깐만. P에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얘는 몇 가지예요? 이렇게밖에 못 가니까 세 가지예요.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5가지가 맞는데 지금 얘는 이렇게밖에 못 가지.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그래요? 합하면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그래? 합하면 4가지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뭐야? 9가지. 여기 14가지. 15가지. 21가지. 29가지. 아, 이거 뭐냐? 50가지. 23. 52. 102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답이 있냐? 미안. 어디가 틀린 것 같지? 답이 없다. 일일이 한번 내가 이제 해보려고 해봤는데, 잠깐만. 좌회전에서 얘가 6가지, 10가지. 다 맞는데, 계산? 14가지, 3가지, 4가지. 이게 이제 1가지, 4가지고, 9가지, 23, 52, 102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왜 안 되지? 5, 3, 4, 5, 4, 1가지, 3가지, 3가지고, 얘가 3가지 합쳐서 6가지고, 다음 10가지. 계산 틀린 거 있나? 21가지, 29, 50, 52, 102.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안 되니까, 내가 좀 더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말해줄게, 이거. 나 이렇게 처음 풀어봤는데, 여기 될 것 같은데? 여기 풀지 말자. 괜히 도전했네. 내가 좀 연구해서 알려줄게. 알겠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Q에서 우회전 안 되고, P에서 좌회전 안 돼요. 오케이? Q에서 우회전 안 되고, P에서 좌회전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뭐 어쩌면 돼? 어쩌면? A에서, 뭐에서? Q에서 좌회전. 우회전이지? Q에서 우회전. Q에서 우회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체에서, A에서 Q에서 우회전 한 다음에 B로 가는 경우. 이 경우랑. 어떤 경우 빼주면 돼요? A에서 P에서 좌회전 한 다음에 B로 가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지? 근데 이 2가지 경우 중에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P를 지나면서 Q를 지나는 경우가 생길 수 없지? 오케이? 그래서 겹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내고자 한다면 겹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를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선 그런 경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빼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게 100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나? 전체가? 9팩, 5팩, 4팩 1. 이게 100이 넘어간가? 9, 8, 7, 6, 4, 3인데 6이고 2가 돼서 14 곱하기 9. 4, 9, 36, 126. 100까지 넘어가네. 총 126가지예요. 오케이? 오랜만에 계산해봤어요. 빼기 A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Q에서 우회전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면 몇 가지 가야 돼요? 3가지. 이제 여기에서 B로 가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4가지. 3 곱하기 4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똑같네. 이 경우 똑같이 3 곱하기 4예요. 오케이? 그럼 이 경우를 빼주면 되겠네? 그지? 이거 102가지 나오지? 이거 뭐야? 이거 답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답 이상하다. 그지? 어려워. AP가 있잖아요. 계산이 많으시잖아요. 뭐라고? A에서 P로 가면은 2팩, 2팩, 4팩이죠. 내가 문제를 잘못 해석했구나. 이게 각각이 아니고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거 안 되고 여기서도 이게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아, 그거지. 그거네. 미안. 내 해석은 조금 잘못했지. 아, 내 느낌은 딱 그거였는데 이 각각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각각이라는 말은 P에서 좌회전이 안 되고 Q에서 우회전이 안 된 게 아니고 P에서도 좌회전 우회전이 안 되고 Q에서도 좌회전 우회전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일일이 해도 틀린 경우가 없었을 것 같거든. 근데 그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 경우를 더 빼야겠지. 어떤 경우를 더 빼줘야 돼요? A에서 Q로 갔다가 좌회전해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P로 갔다가 우회전해서 B로 가는 경우, 이 경우를 다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의 수는 열로 갔다가 한 가지고 얘에서 한 가지니까 이거는 한 가지지. 7 곱하기 1. 그렇지? 여기까지 가는 경우 한 가지고 좌회전해서 다시 1로 가는 경우 한 가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경우는 A에서 우회전 해야 되니까 열로 가는 경우 3가지고 얘에서 열로 가는 경우 6가지예요. 오케이? 2 100이 100분의 4패. 그래서 3 곱하기 6이에요. 이 경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111도 한번 해보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각각의 점에서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을 빼줘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111도 해보자. 111이 무조건 돼야 되는데 안 되길래 나 좀 당황했잖아. 아까 전에. 봐보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도전. 111 해보고 싶잖냐? 이거 난 처음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까지 나 항상 이렇게 뺐거든? 근데 111도 굉장히 하고 싶은 생각.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아, 얘가 몇 가지냐? 4가지. 얘가 몇 가지인지 합시다. 오케이? 이게 뭐냐면 이쪽 길로 갈 때는 직진만 해야 되고 이쪽 길로 갈 때는 직진만 해야 돼요. 그렇지? 이쪽 길로 갈 때도 직진만 해야 되고 이쪽 길로 갔을 때도 직진만 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5가지예요.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뭐냐면 얘 플러스 얘거든 4가지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4 플러스 4거든 8가지예요. 그래요? 그지? 그래서 이제 세주면 돼. 13가지, 19가지, 12가지, 25가지, 44가지, 9, 21, 49, 93. 없어! 이거 뭐야? 틀릴 리가 없는데? 잠깐만. 계산 틀렸나? 잠깐만. 20. 아니, 틀릴 리가 없는데? 이거 틀렸나? 잠깐 계산 틀렸다. 야, 계산 틀렸잖아. 봐봐. 얘 46. 더하면 90. 야, 이거 여전히 없냐? 아, 내가 계산 뭐 잘못했나? 4, 4, 1. 잠깐. 4, 4, 4, 1, 5, 4, 8, 13, 19, 12, 틀린 데 없지? 25, 44, 21, 46, 90. 내 답은 90인데. 내가 이거 좀 연구해서 다시 알려줄게. 알겠지? 미안. 사과할게요. 빨리 치우자. 부끄러운 사실. 나 잠시 연구해서 알려줄게. 오케이? 이게 일일이 하고 싶다냐? 나 처음 해봤거든. 해볼게. 한 방에 딱 됐으면 좋았는데. 그 기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기분 안 좋아지려고 그러네. 봐봅시다. 이제 다음 문제 풀고. 그래도 시간 좀 남을 것 같으니까. 안 남을 것 같으니까. 내가 다음 시간에 해줄게. 오케이? 시간 끌지 말고. 이거 봐봅시다. 최단 경로로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제, 어떻게 푸는 게 가장 깔끔하냐면,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간다라는 거거든. 이런 점 이용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여기도 이용 안 하지?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제 다시 만들어주는 거야.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이렇게 가면 최단 경로란 말이야. 그래요? 이렇게 가면 최단 경로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각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거든.
근데 이제 이 경우의 수를 세는 건데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B점까지 가는데 이 얘에서 출발해서 얘까지 보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냐? 결국 111 적는 게 가장 깔끔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예요. 두 가지, 얘 아직 두 가지지? 얘가 세 가지, 다섯 가지네. 여기 다섯 가지예요. 합치면 네 가지. 얘가 네 가지, 아홉 가지, 14가지. 13가지, 13가지, 27, 40까지.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경우를 나눠서 푸는 것보다 그냥 111 적어서 가는 게 더 깔끔하게 풀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지 않고서도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까지 가는 경우 한 가지예요. 여기까지 경우 한 가지거든. 그렇지? 그럼 최단 경우니까 얘가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이게 합쳐져서 두 가지예요. 그렇지? 여기는 한 가지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줄을 해보자. 이 줄을. 여기까지 아직 한 가지거든. 여기는 몇 가지예요? 합쳐서 세 가지예요. 얘는 두 가지겠네. 그렇지? 그 다음 여기는 몇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여기 몇 가지요? 다섯 가지. 그렇지? 여기 네 가지고 합쳐지니까 아홉 가지, 다섯 가지. 오케이? 이렇게 하나씩 다 해볼 수 있겠어요? 13가지. 여기는 14가지. 얘는 14가지, 여기 의미가 없어. 여기도 14가지. 그 다음 여기는 13가지니까 좀 뭔가 이상하지? 왜 14가지냐? 27가지지? 더해서 13가지니까 40가지.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세서 세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거 저번 시간에 풀었냐? 161번? 풀었구나. 봅시다. 160번 봅시다. S에 속하는 한 점에서 S에 속하는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점프는 다음 규칙을 만족시킨다 라는 거예요. 점프로 이동할 때 PQ의 길이는 1 또는 루트 2다 라는 거예요. 네 번의 점프를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을 가져옵시다. 좌표 평면을 하나 가져올 건데 그냥 합시다. 내가 그릴게요. 정확한데. 오, 정확하지. 너무 정확하지.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오, 완벽해. 봅시다. 좌표평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에서 뭐를 보냈냐면, 마이너스 2에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2라고 놓읍시다. 마이너스 1, 0, 1, 2. 2까지 보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가 어떻게 이동한다라는 거냐면, 바로 1만큼 이동하거나, 아니면 점프한다라는 게 루트 2만큼 이동하거나.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어디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를 이동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2가 결국 몇 번 쓰였냐라는 거야. 루트 2가 한 번 이렇게 쓰였으면, 루트 2가 한 번 이렇게 쓰였으면 다시 돌아오는 게 한 번이 필요해요. 그렇지? 얘가 두 번이 쓰였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필요해요. 오케이? 그러면 루트 2가 그러니까 이걸 대각선이라 할까요? 대각선으로 이용된 게 두 번 쓰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한 번 쓰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예 안 쓰이는 경우 있을 거예요. 얘가 이제 한 번 쓰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옆으로 갔다가 옆으로 가는 경우가 생겨야 돼요. 아예 안 쓰이는 경우는 무조건 옆으로만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이거 해주면 되잖아? 4개 나열하면 되겠네? 4팩, 2팩, 2팩. 얘는 두 개 다르고 두 개 같은 거. 4팩, 2팩 이거. 한 가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더해주면 되겠지?
루트 2가 몇 번 쓰였냐라는 게 핵심이겠네.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불러보자. 이항 정리는 별로 문제 없지?